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능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PLC 제어기술자 3급의 공개문항 B형을 여러분과 함께 풀이를 해볼 텐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과제를 한번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제는 스마트팜 설비 제어예요. 그래서 이 PDF 파일은요, PLC 제어기술자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PCQ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공부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건 공개문항 B형의 세 번째 과제 스마트팜 설비 제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팜을 운영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 안에 온도 제어, 습도 제어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한번 짜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팜 설비에서 외부 온도, 습도 이런 조건에 따라서 센서가 동작 그리고 조건에 따라 조각량 그리고 수분을 공급 제어할 수 있는 식물 재배 설비의 PL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에 따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램 짤 때 이러한 요구 조건을 따라주세요. 우리가 지금 직접 센서를 도입할 수는 없으니 푸시 버튼으로 그 센서를 대체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푸시 버튼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더도 작성 시 양변환 검출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485 통신을 수행하라고 하고, 동작사항입니다. 동작사항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것 역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좀 효율적으로 제가 동작사항 잠깐 이렇게 멈춰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타임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그거 보시고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7번부터 10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쭉 보시고, 저는 이제 IO 리스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P0부터 P4까지 사용할 거고요. P41번부터 P40번부터 P44번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1과제 와이어링을 할 때 이렇게 램프들의 네이밍에 맞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푸시 버튼 입력에 맞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0부터 P4까지, P40번부터 P44번까지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런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작 스위치를 누르고 어떤 센서의 입력에 따라서 수분을 더 공급할 거냐, 아니면 조명을 더 따뜻하게 할 거냐, 아니면 조명을 조금 서늘하게 할 거냐,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개통도를 봐주시고 우리는 바로 타임 차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타임 차트에서 표현 안 되는 것을 동작사항 가서 한번 보셔야 되고, 동작사항에서 표현 안 된 것이 타임 차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PLC 제어기술자 채점이 진행될 때는요, 타임 차트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니까 그 순서대로 프로그래밍을 짜시되 동작사항에서 특별하게 요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보셔야 된다고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타임 차트 볼게요. 자, 타임 차트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나 있네. 근데 뭐야, 스크롤이 더 되네.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 개나 있습니다. 세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개, 다섯 개나 있어요. 이거 그냥 짜지 말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타임 차트를 길게 이렇게 흐트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 용지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구간을 나눈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거 부담 돼요. 이 타임 차트 이거 5개 보면 누가 부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괜찮아요. 같이 할 거잖아요, 지금. 같이 한번 짜보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화면을 조금 분리를 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분리해놨어요. 좌측은 타임 차트고 우측은 프로그래밍 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작 잠깐 보면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설비 대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설비 대기가 P42번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작 스위치를 누를 때 설비가 동작하는 41번이 들어오고 설비 대기 42번 꺼지고 조명이 동작해야 됩니다. 조명이 1초 점등 1초 소등 반복하는 거죠. 그때 너무 뜨거워요. 고온 경고 센서가 딱 입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푸시 버튼 이제 PB2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이 PB2가 P1이랑 매칭이 되죠. 그래서 P1이 들어왔을 때 40번을 출력하고, 자, 지금 너무 고온이니까 이 조명을 조금 이제 텀을 길게 해라. 그래서 1초 점등 1초 소등한 것을 조명을 조금 이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2초 동안 켜고 또 2초 동안 휴식 주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동시에 인버터가 15Hz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건 고온 경고 센서일 때이고 그 다음에 저온 경고 센서일 때를 봅시다. 자, 저온 보시면 동작 스위치를 눌렀을 때 계속 똑같은 거죠. 여기는 계속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선 저온 경고 센서. 너무 추워요. 추울 때는 좀 더 조명을 촘촘하게 켜라. 그래서 여기 P2 입력 들어왔을 때 P40번이 출력 나가는 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거를 0.5초간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반복하는 겁니다. 요 자체가 여러분 여기가 전체가 1초니까 요 반은 0.5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인버터에는 크게 영향은 없네요. 그리고 저온 경고 센서를 누르고 있을 때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뭐 타이머가 먹히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이제 건조해요. 건조할 때는요. 요 동작은 계속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건조 P3를 누르면 요 수분 경고 43번이 들어오고 43번 그죠? 03이니까 43번이죠. 그리고 조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 이건 건조와 건조하냐 습하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럼 인버터를 통해서 환풍기를 돌릴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수분을 공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가 이제 펌프로 수분을 이제 공급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15Hz로 돌다가 건조하죠. 건조하기 때문에 습기를 팍팍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0Hz로 돌려서 더 물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주는 습기의 양을. 자, 여기 습윤 경고. 너무 습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작 스위치가 계속 들어온 건 똑같은 거예요. 조명은 이상 없죠? 습윤 경고 센서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너무 습해요. 빨리 지금 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습윤 경고 들어오면서 더 이상 수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전동기를 정지시켜 버리는 거죠. 전동기를 통해서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거죠. 펌프가 이제 동작을 멈추게 수행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회 입력을 했을 때 대기 상태로 복귀를 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여러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바로 짜볼게요. 자, F3 눌러서 동작 스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0 눌러서 P0가 눌리면 F9, M0 자기유지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셋 리셋으로 이제 M0를 여자시키고 소자시킬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원초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것을 컨트롤 E 눌러서 동작 스위치 동작 스위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작 스위치가 들어왔을 때 설비 대기, 뭐 설비 동작 이런 것들이 해야 되니까 저는 출력을 5개 만들어 볼게요. P40번 P40 그 다음에 F9, P41, F9, P42, F9, P43, F9, P44.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뭐예요? 설비 대기 42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42번이. 그러면 동작 스위치가 들어왔을 땐 꺼져야죠. 그러면 M0가 들어올 땐 꺼져야 되니까 F4, M0. 비접점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M0가 들어오면 42번은 소등되게 되는 겁니다. 소등. 자, 그 다음 동작해야죠. 41번이 동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F3, M0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름과 동시에 41번이 켜지고 42번이 꺼집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인버터가 정회전으로 15Hz로 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여기 병렬로 달아도 되지만 우리 구분하기 쉽게 그냥 저는 하나 더 만들게요. P0, F10 move 명령어 써서요. 정회전이니까 2, 그 다음에 D0.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정회전하고 주파수 값도 같이 넣어줘야죠. F6, F10 move 지금 보니까 1500 넣으면 되겠네요. 1500을 D1에 15Hz니까 1500이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규 강의에서 한번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자세한 설명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계속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0를 눌렀을 때 이렇게까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기 지금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거 처리했죠? 여기 처리했죠? 근데 이거 지금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럼 1초간 지금 계속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작 스위치를 눌렀을 때 타이머를 동작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6, F10, TON, T0, 1초니까 10. 자, 여기 보시면요. 44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M0가 켜졌을 때 44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43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F3 M0. 44번 들어왔어요. 근데 이 44번이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1초 간격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반복하죠. 그러면 제가 여기 타이머를 만들어 놨으니 1초 후에는 44번을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F4 T0. 그 다음에 플리커 회로를 만들어줘야죠. 계속 깜빡깜빡은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F6, F10, T5N, T1, 2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해주시면 F4 눌러서 T 여러분,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예요. 중요한 게, 자, F4 눌러서 T1.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왜? 자기 유지 자체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자기 유지가 끊겨서 그냥 초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없애고,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만들게요. F3, 자, M0. 여러분,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타임 차트 만들고 시도해보고 안 되면 수정하고. 자, M0가 됐을 때 저는 이 타이머들을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여기다 붙일게요. 자, 여기서 딜리트, 딜리트. 그 다음에 여기도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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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F6.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러면 어때요? P0를 눌렀을 때 M0 들어오고 M0를 여기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끊어도 본체의 자기유지는 끊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T1을 여기서 끊습니다. F4, T1. 자, 그럼 플리커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M0가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 것이다. 41번이. 그 다음에 44번도 들어올 것이다. 근데 1초 후에는 이 T0 때문에 끊길 것이다. 그런데 T1 때문에 다시 1초가 지나면 여기 스스로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 타이머가 리셋된다. 리셋되면 다시 이 접점 붙겠다. 그럼 M0는 계속 살아있는 상태니까 44번은 또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면 스스로 또 끊는다. 그래서 계속 플리커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여기서 여기 T1으로 끊었다. 그러면 반복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전 여기서 구분을 좀 하기 쉽게 컨트롤 E, 여기 출력 부분이라고 해놓을게요. 출력.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깜빡깜빡까지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고온 경고 센서를 만들어 봅시다. 컨트롤 E, 고온 경고 센서. 자, 만듭니다. 그 다음에 F3 해서 P1 합니다. 자, P1을 누를 때만 40번이 들어오면 되죠. P1을 누를 때만 40번이 들어오면 되니까 이것을 직접 P1을 여기다가 갖다 놔도 돼요. 근데 저는 M을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F9, M0 사용했으니까 M1. 그러면 M1 때문에 여기 40번 출력되는 거. 자, 다시 40번 출력 맞네요. F3, M1. P1을 누르면 M1 들어오죠. 그럼 M1 들어와서 40번을 켜죠.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2초 간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2초 간격. 그럼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초 간격으로 지금 40번 들어오는 건 했어. 근데 2초 간격으로 지금 누가 바뀌어요? 44번이 바뀌죠. 44번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1초 간격으로 플리커 깜빡깜빡 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들어오니까 뭐야? 이거 2초 간격으로 바뀌어버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여기 자체를 끊어줘야 되겠죠. 이 길을. 왜? 이제는 다른 영역에서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죠. M1이 들어오면 여기 회로 끊어버리죠. F4 눌러서 M1. M1 들어오면 그냥 44를 끊어버려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M1이 들어오면 F3, M1. 여기를 키면 되잖아요. 여기를 끊고 M1 들어온 동안은 M1이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M1이 들어왔을 때 44가 끊기고 동시에 이 M1으로 44를 켜는 거죠. 그 다음에 플리커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2초 간격이죠. 그래서 여기 누를 때만이니까 F6, F10, T5N, T2 2초간이니까 20.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T2로 여기를 끊으면 되겠다. F4, T2. 자, 이러면 되죠. M1으로 켰다가 2초 후에 T2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리커 회로, 반복 회로 만들어주면 F10, T5N, T3. 그 다음에 40을 해주면 아까 요 1초 만들었던 메커니즘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 F4에서 T3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르고 있는 동안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T3가 여기서 계속 스스로 끊어버리니까 여기가 계속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여기가 깜빡깜빡. 그러면서 2초 간격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고온 경고 센서는 끝. 그 다음에 손을 떼면 다시 여기에 메커니즘대로 동작을 하겠더라. 자, 이제 고온 경고 센서 했으니까 저온 경고 센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저온 경고 센서 들어갑니다. 자, 저온 경고 센서 여기 동작 스위치는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 다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 인버터 주파수도 똑같고. 근데 달라지는 게 뭐예요? 아, P2를 눌렀을 때 40번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똑같죠. 그럼 P2만 이제 입력 만들어주면 되고, 이제 여기 2초 간격이 아니라 0.5초 깜빡깜빡깜빡깜빡. 자, 그러면 F3 저온이니까 P2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P2는 우리 푸시 버튼의 PB3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P2를 눌렀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P2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40번이 켜져야 돼요. 아, 그러면 오케이. F9에서 M2로 만들어야지. 자, M2. 그 다음에 40번 어디 있습니까? 40번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컨트롤 L, F3, M2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유지를 잡아줬고 여기서 F6로 이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M2가 들어왔을 때 40번이 켜진다. M2가 들어왔을 때 40번이 켜진다. 동시에 요 44번이 0.5초 간격으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아, M2로 여기 구간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F4, M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더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플리커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F6, F10, T5N. 자, T3 써야 돼. T3 썼죠? T4 쓰겠습니다. T4. 여기는 이제 0.5초니까 그냥 5입니다. 5.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T4 어디다 넣을까요? T4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F3, T4. 자, T4 놓기 전에 여기 M2로 키죠, 얘도. M2. 보다 명확한 동작을 위해서. 그 다음에 F4, 다시 T4죠, T4. F4, T4. 여기서 F4, T4.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어줘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회로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 완벽한 회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 구간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온 경고 센서 들어왔죠. 그러면 40번.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기 서로 인터록을 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이제 개인의 자유입니다. 왜? 타임 차트에서는 인터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작상에서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드시다 그래서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타임 차트대로 동작만 하면 되니까요. 자, 플리커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F6, F10, T5N, T5, 10. 그 다음 스스로를 끊어버리면 되죠. F4, T5. 그럼 이제 여기가 계속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깜빡깜빡. 그러면 44번을 켜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요 저온 경고 센서까지는 끝난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어디로 갑니까? 건조 경고 센서로 갑니다. 건조 경고. 자, 이게 지금 입력치 계속 만든 거죠. 그럼 여기다가 또 출력 위에다가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E 건조 경고 센서. 자, 이렇게 가고 건조 경고 센서는 보니까 P3가 들어왔을 때 43번이 들어오면서 조명은 이제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인버터 주파수만 좀 건드네요. 그럼 F3, P3 만들고 P3가 들어왔을 때 43번을 켭니다. 그럼 F9 이제 M4 사용하면 되나요? 우리 M4 안 썼죠. 자, M4를 안 썼고 M3도 안 썼네요. 그쵸? M3 없죠. M3 쓸게요. F9, M3. 그다음에 자, M3가 들어왔을 때 누구를 켠다? 43번을 켠다. 그래서 F3, M3.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선 조명 건들지 않았어요. 단지 인버터만 건듭니다. 그래서 건조 경고 센서가 들어왔을 때는요, 그냥 바로 여기 병렬로 이렇게 달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따로 P3나 뭐 M3 써서 여기 따로 만들든. 근데 저는 이번에는 한번 합쳐볼까요? F6, F10 무브하십시오. 자, 무브하십시오. 뭐를? 2라는 값을. 근데 여러분 계속 정회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회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운전지령은 또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3000을 쓰겠습니다. 3000으로만 만드시고 D1. D1이 우리 주파수 그릇이죠. 그래서 주파수 그릇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D1. 그래서 D1을 써도 되고 D200을 써도 되고 D300을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D1이 편해서 D1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값만 바꾸면 얘가 이렇게 3000으로 들어가면 30Hz로 동작을 하는 거죠. 언제? 요 P3가 들어왔을 때. 근데 P3를 뗐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15Hz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15Hz로 다시 어떻게 돌리지?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P3를 눌렀을 때 30Hz로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여기를 Shift F1에서 양변환 검출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펄스 신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여기 30Hz를 먹게 하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다시 15Hz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환과 음변환 다 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양변환일 때는 3000이 맞는데 만약에 이게 Shift F2가 음변환이에요. 그래서 P3가 음변환으로 잡힌다면 F10 무브하십시오. 뭐를? 1500을 어디에? D1에다가. 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양변환 P가 눌릴 때는 P3, 양변환 P3가 눌릴 때는 3000이 들어갔다가 음변환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1500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형태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건조 끝.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수뷴 가야 되겠죠. 자, 수뷴 갑니다. 컨트롤 E. 수뷴 경고 센서. 자, 수뷴 경고. 자, 수뷴 다 똑같죠? 자, 다 똑같은데 이제 P4를 씁니다. F3, P4. 자, P4 쓰고 F10 하기 전에 F9에서 저는 M0로 잡아볼게요. 다시 M4로. 자, M4가 들어왔을 때 43번을 켭니다. 43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43번. 그러면 여기 병렬로 하나 달아주면 되겠죠. F3, M4.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43번을 출력할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럼 똑같이 하면 되죠. F6, F10 무브하십시오. 뭐를? 이번엔 요 입력이 들어오자마자 0Hz로 바뀌어요. 0을 D1에다가 보내면 되겠죠. 근데 이건 양변환으로 잡을게요. 왜? 음변환으로 다시 돌아올 때 1500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Shift F1.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hift F2 해서 P4 한 다음에 네거티브 잡고 F10 무브하십시오. 뭐 1500을 다시 어디에? D1에다가. 지금 정회전이기 때문에 운전 지령에 대한 것은 지금 바꾸지 않고 있어요. 운전 지령에 대한 것이 바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시험에서 간혹 혹시 여러분 PLC 보신다면 PLC 제어기 숫자 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는 수뷴 경고 센서가 들어오면 인버터 거꾸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꾸로 돌리면서 주파수는 뭐 25Hz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무브를 하나 더 써서 D0에다가 뭐 역회전 명령인 4를 넣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수뷴 경고 센서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짠지 안 짠지 몰라요.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됩니다. 자, 근데 하기 전에 여기 대기 상태 복귀까지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동작 스위치가 지금 보시면 여기 동작 스위치가 있죠. M0가 2번 눌리면은 대기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죠. 지금 동작 스위치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일 때, 자, 한 번 누르면은 여기 처음에 보세요. 처음 누르면 바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방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에
카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F3 P0를 만들고 F10을 눌러서 CTU를 합니다. 그 다음에 C0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2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면 P0가 2번 눌리면 C0가 출력되는구나. 그럼 C0가 출력될 때 여러분 어때요? 여기 C0가 출력될 때 여기 2번이죠. 2번이면은 41번을 끄고 42번 켜고 결국에는 인버터 정지, 초기 상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 C0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F10 move 하겠습니다. 뭐를? F10에서 1이라는 값을 D0에 그 다음에 F6, F10 move 하겠습니다. 0이라는 값을 D1.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정규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C0가 들어오면 어딘가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초기 상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끊어버리면 돼요. F4, C0. 근본적인 자기유지를 끊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대기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아니 카운터 중에 업 카운터는 리셋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시 2번 누르고 다시 또 누르면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 F6에서 F10 move 하십시오. 0이라는 값을 C0에. 만약에 C0가 들어온다면 이제 C0를 초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제로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자기가 이제 충실하게 명령 받은 대로 수행을 하되 여기 카운터에서 다시 초기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P0를 누르면 M0 여자 되고 다 쭉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같이 눌리니까 C0 한 번 들어오죠. 두 번째 들어오면 얘 끊어버리니까 초기 상태로 만들고 근데 다시 재기동을 시켜야 되니까 리셋을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0가 들어오면 0으로 보내라. 뭐를? 다시 0으로 C0에 담아라. 이렇게. 그럼 카운터가 2로 올라갔던 게 0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하기 전에 잠깐 여기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P3 누르면 M3가 계속 살아있을까요? 상승 펄스만 잡는 거잖아요. 양변환이니까. 결국엔 M3가 살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F3로 바꿔서 그냥 눌릴 때 계속 눌리게끔 해야 돼요. 어차피 돌아올 때는 1500으로 바뀌게끔 음변환 잡아놨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F3로 바꿔야 이렇게 M4가 계속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M4가 계속 출력이 나가요. 그래야 저 램프를 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기해서 프로젝트 창 열어주세요.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시내 설정 해볼게요. 자 여기 채널 2 우리 채널 2에서 P2P 사용한다고 했었죠 제가. 그래서 여기 우측에 항목 추가 P2P 통신. 자, 이 과정은 우리 계속 했던 거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채널 설정할게요. P2P 사용, 여기 모드버스 RTU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정규반에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정규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록 설정 바로 여기도 그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2 쓴다 그랬고 P2P 기능, 라이트, 기동 조건은 언더바 T100ms 방식은 write 여기서 연속적으로 데이터 타입은 word 데이터 크기는 1 국번도 1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D0로 할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 6번이니까 5번으로 하나 다운시켜서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 여기 2번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거니까 컨트롤 V 하시고 1 하시면 됩니다. 자, 설정 들어가서 읽을 영역 D1을 읽을 거고 저기는 주파수 남아놨죠? 그래서 인버터의 주파수는 0005번이니까 모드버스에서는 0004번의 주소를 따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세팅은 끝났고 인버터의 DRV 3번, FRQ 6번, 485 인터페이스로 통신을 주고받겠다라는 걸 세팅을 하시면 완료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우리 프로그램 제대로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긴장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자,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근데 안 돼도 시뮬레이션 끄고 다시 수정하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할 때 많이 틀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고온 경고 센서가 있습니다. 고온 경고 센서. 그럼 저는 고온 경고 센서 동작 먼저 시켜봐야 되겠죠? 처음에 42번만 점등된 거 확인했고, 자, 여기 00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니까 41번 계속 켜져 있고 1초 간격으로 44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상 없어요. 인버터 잘 돌아가는지, 인버터 정회전 신호 내보내고 있고 1500, 즉 15Hz 내보내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때 고온 경고, 스마트팜 요 내부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P1 신호가 들어옵니다. 누른 동안에는 40번 들어오고 41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2초 간격으로 깜빡깜빡 바뀌어야죠. 그쵸, 2초 간격으로 바뀌었고 이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거 끄면은 다시 1초 간격으로 깜빡깜빡 하겠죠. 그 다음에 건조 경고 갑니다. 건조 경고 보니까 이거는 P2를 눌렀을 때 40번 켜지고 41번 켜지고 0.5초 깜빡깜빡. 그래서 P2 눌러보면 두 개 40번 41번 켜졌고 굉장히 빨리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타이머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서 지금 출력이 나오고 있는 거냐면 여기 밑에 여기서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되죠. 여기도 깜빡깜빡이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인터록 잡았잖아요. M2가 들어왔을 땐 여기 끊어버리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떼면은 다시 원래대로로 돌아오는 거죠. 자,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건조합니다. 건조할 때는 P3를 누르면 돼요. P3 건조 누르면 43번과 41번이 들어와야 돼요. 43번, 그 다음에 41번 들어오고요. 44번은 1초 간격으로 깜빡깜빡. 근데 달라지는 게 있죠? 30Hz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30Hz. 30Hz로 바뀌었나 보니까 바뀌었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손을 떼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15Hz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이거 15Hz로 돌아오나 보세요. D1에 담긴 거. 떼니까 15, 즉 1500으로 돌아왔죠. 이상 없습니다. 자, 이때 습윤. 이번엔 너무 습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P4를 누릅니다. 누르면 41번, 그 다음에 43번. 이상 없습니다. 41, 43. 그 다음에 이제 0Hz로 가야 되는데 이거 0 갔습니까? 0Hz 잘 갔네요. 잘 갔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여기 D0에 지금 운전이 지금 2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 구간이냐면요. 수뷴 말고 수뷴이죠. 멈춰야 되죠. 근데 멈출 때는 여기 move 하십시오. 0을 D1. 이거 잘못했죠. 여러분 이런 거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뭐야 분명히 나 정지 같이 줬는데 왜 2가 들어갔지? 왜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D0로 제가 했었어야 됐는데 D1으로 했습니다. 이런 거 바로 수정 가능해요. 이게 런중 수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D0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그때그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런중 쓰기를 하고 이게 런중 쓰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0이 들어갔죠. 0 들어갔죠. 그 다음에 런중 수정 종료. 여기 보세요. 0 들어갔죠. 이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면 바로바로 잡아내는 게 이 시뮬레이션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에 투입하기 전에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푸시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시 15Hz 살아나야죠. 자, 15Hz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살아나긴 했는데 D0에 지금 2가 안 들어가는데요? 그럼 여기를 다시 와서 보면 돼요. 아마 여기가 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 손을 떼면 들어가야 되니까 손을 뗄 때는 또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저는 또 수정을 해볼게요. F6 손을 뗄 때는 F10 move 하십시오. 2라는 값을 어디에 D0에다가 이렇게 하고 쓰기. 여러분 안 되는 건 이렇게 그때그때 수정하면은 우리가 굳이 고민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자 떼니까 다시 여기 2 정회전 들어갔죠? 15Hz 돌죠. 다시 요거 누르면 0. 자 이렇게 정지 돌고 이렇게. 자 여러분 근데 뭔가 또 이상하죠? 아니 잠깐만요. 이거
5가 아니라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누를 때는 0으로 갔고 또 주파수도 0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면서 수정을 해나가면 됩니다. F10 무브하고 자, 여기서 눌렀을 때 0Hz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D1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뗄 때, 이 네거티브는요, 여러분 뗄 때니까 1500에 2 맞는데 여기는 이렇게 move 0, 0. 자,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다시 1로 수정할게요. 1이 정지니까. 왜냐면 수분 경고 센서는 인버터가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놓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떠한 경우의 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다시 눌러볼게요. P4 누르면 지금 1이 들어갔다는 건 정지고 0이 들어갔다는 것은 0Hz가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그냥 정지됐다는 얘기예요. 자, 떼볼게요. 떼면은 다시 2가 정의 전이거든요. 1500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확인을 해 가시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동작 스위치를 2번 눌렀을 때 초기화가 돼야 돼요. 자,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동작 스위치 초기화 되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1 들어가 있죠.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거 2 될 겁니다. 근데 2 되는 순간 C0 들어오고 다시 바로 초기화를 시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서 초기화 됐죠. 손 떼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셋을 만들었습니다. 누르니까 다시 다 정지했죠. 다시 동작 하면은 여기 램프불 들어오고 자, 다시 이렇게 하면은 깜빡깜빡 그 다음 다시 누르면 대기 상태로 돌아오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런 스마트팜 설비도 충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타임 차트 보고 한 번에 못 짜요. 이렇게 짜보고 안 되는 게 있네. 그럼 그 구간만 가서 또 수정을 해보고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시험에서 조금 바뀌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이거 여기 부분이 잘못됐네. 저기가 잘못됐네. 이런 것을 충분히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셔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